안녕하세요. 정형용 바리스타입니다. 이번 3강에서는 분쇄도를 어떻게 베리에이션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뤄보도록 할 거예요. 자, 분쇄도는 어떻게 작용하는지 여러분들한테 기초 강의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분쇄도가 고울 때와 붉을 때 이렇게 현상이 일어난다 까지는 얘기해드렸지만 실질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활용해야 돼요? 라고 하면 굉장히 좀 어렵죠. 핸드드립 분쇄도라는 그런 기준도 사실 되게 제각각이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분쇄도 어느 정도, 무슨 그라인더 기준, 어느 정도, 이렇게 가이드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각각의 분쇄도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경향을 나타내는지를 파악을 한다면 내가 지금 추출하는 레시피에서 이 분쇄도는 곱다 혹은 굵다를 판단하실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영상에서는 곱게 가져가기 위한 전제 조건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면서 어떨 때 곱게 사용하면 좋을지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분쇄도를 곱게 가져간다. 근데 어떨 때 분쇄도를 곱게 가져가야 될까요? 내가 사용하는 분쇄도가 왜 조금 더 고운 방향으로 가야 될지는 여러분들이 맛을 봤을 때 첫 번째로 힌트를 찾으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어떤 힌트냐? 농도입니다. 앞서서 이제 레시피 설명을 할 때 농도 수율을 곁들여 가면서 제가 얘기를 했었죠. 분쇄도를 곱게 가져갔을 때 첫 번째 체크해 봐야 되는 건 농도입니다. 지금 곱게 해야 되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 때 첫 번째로 체크해 봐야 되는 건 농도입니다. 이 커피가 연하게 추출됐는지 진하게 추출됐는지를 먼저 파악을 해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농도감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 농도감이 부족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어떤 근거로 할 거냐? 농도를 구분할 때는 밀도감이나 강도를 좀 체크해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좀 더 맛들이 밀도 있게 느껴지는가 혹은 강하게 느껴지고 있는가 약하게 느껴지고 있는가, 그도 아니라면 여운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운에서 물맛이 나는가 워터리한가, 이 워터리하다라는 건 질감이 되겠죠. 질감이 너무 밀도가 떨어지고 쉽게 사라져서 임팩트가 없는 커피인지를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체크해 봐야 되실 부분은 과소 추출입니다. 우리는 곱게 가기 위한 전제 조건을 첫 강에서 듣고 있죠. 그래서 곱게 가기 위해서는 과소 추출이 되어지지 않는가를 체크를 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과소 추출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해 보셔야 되는데 요 근거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과소 추출의 특징, 첫 번째로는 캐릭터를 찾을 수 있는가 없는가. 예를 들어서 오렌지라는 캐릭터를 갖고 있는 커피가 있을 거예요. 이 오렌지가 잘 익은 오렌지로 느껴지느냐 혹은 오렌지를 한두 조각 띄워놓은 물같이 느껴지느냐, 그걸 찾아야겠죠. 오렌지 주스냐 워터인가를 체크해 보면 좋겠죠. 그래서 워터에 가깝다, 오렌지 슬라이스를 한두 조각 넣어 놓은 워터에 가까운 느낌이에요 라고 하면 과소 추출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분쇄도를 더 곱게 해줘야겠죠. 그리고 두 번째, 텅 빈. 우리가 맛을 느낄 때는 일정한 흐름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향을 느끼고 산미도 느끼고 단맛도 느끼고 질감도 느낀단 말이죠. 근데 중간에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이 공허한 느낌의 맛이 납니다.
그래서 과소 추출이 됐을 때는 텅 빈 느낌이 납니다. 그러면 분쇄도를 곱게 만들어 줘야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날카로운, 여운이 짧은 날카로운 산미, 날카로운 쓴맛이 느껴지게 됩니다. 성분들이 많이 빠져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우리가 인지할 수 있는 신맛이나 쓴맛은 혀를 이렇게 찌르는 듯이 느끼게 만듭니다. 그럼 성분이 더 채워져 있을수록 더 무겁게 혀를 자극하겠죠. 근데 과소 추출이 되었을 때는 이렇게 날카로운 영향으로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성분이 많이 빠져나와 있지 않고 적게 빠져나와 있기 때문에 여운이 짧게 느껴질 수밖에 없겠죠. 혀에 남아있는 성분들이 많아야 여운이 길게 느껴질 거고, 입안에 남아있는 성분들이 적을수록 여운이 빨리 사라지겠죠. 그래서 여운이 짧습니다. 과소 추출이기 때문에 성분들이 더 빠져나와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표면적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네 방향으로 스며들겠죠. 뭐 이렇게 모서리도 갈 수 있겠죠. 근데 여기에서 이렇게 분쇄는 더 쪼개주죠. 그러면 요 면에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고, 여기도 갈 수 있고, 이쪽도 갈 수 있겠죠. 표면적이 넓어지니까요. 그래서 성분들이 더 많이 빠져나올 수 있고, 캐릭터도 더 명확하게 느껴질 수 있고, 이 텅 비어 있던 중앙도 성분들이 더 채워져서 들어가겠죠. 그래서 과소 추출은 이런 경향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 추출인지를 체크했으면 분쇄도를 더 고운 방향으로 할 수 있겠죠. 이제 첫 번째, 분쇄도를 곱게 가기 위해서 추출 비율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써놨을 땐 분쇄도를 곱게 가는데 추출 비율은 왜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겠죠. 분쇄도는 왜 곱게 가고 싶을까요? 곱게 가고 싶은 이유는 뭘까요? 곱게 가기 위한 전제 조건. 내가 긍정적으로 느끼는 맛들이 분쇄도를 곱게 했을 때 더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특정 커피마다 더 굵게 분쇄할수록 더 특징 발현이 더 잘 되는 커피들이 있고, 조금 더 곱게 갈아줘야 특징이 더 잘 드러나는 커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커피들은 어떻게 구분을 할까요? 그건 바로 이제 톤입니다. 톤이라는 건 그런 거겠죠. 보라 색깔이 있어요. 그러면 톤이 다운되어 있다, 톤이 어둡다, 톤이 짙다 라고 할 수 있는 건 진보라 색깔을 띌 거예요. 커피를 먹어봤을 때 이 커피는 진보라 색깔이 좀 연상이 되네, 혹은 뭐 레드와인 아니면 건포도, 이런 노트들을 갖고 있는 커피가 되겠죠. 건포도, 레드와인. 자, 여기에서 조금 더 옅은 혹은 밝은 이런 느낌을 가진 커피들은 보통 연보라 색깔을 연상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커피들에서 발견할 수 있는 노트들은 이런 노트들이 저는 조금 떠오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트들을 조금 더 갖고 있다. 보라 색깔인데 좀 톤이 짙은 느낌이 든다 라고 하면 이 커피의 장점은 짙은 노트들이 더 발현됐을 때 더 긍정적으로 먹을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분쇄도를 조금 더 곱게 가져가 주면 톤이 짙은 쪽으로 바뀌게 됩니다. 근데 분쇄도를 조금 더 굵게 가져간다 라고 하면 옅은 쪽으로 발현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캐릭터를 파악한 다음에 이쪽
추출 비율에 적용을 하겠죠. 우리가 레시피를 처음에 만들 때 가장 먼저 적었던 거 첫 강의에 혹시 기억나시나요? 20g에 뭐 몇 그램, 20g에 300 이렇게 정했죠. 그래서 추출 비율에서는 이 분쇄도를 조금 더 곱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지금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앞서서 이제 곱게 가져가는 커피에 대해서 파악이 끝났죠. 나는 이렇게 짙은 노트들을 조금 더 명확하게 잘 표현하고 싶다 라고 해서 고온 분쇄도를 가기 위해서 추출 비율부터 먼저 설정을 하게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딱 명확하게 기초 강의를 들었다면 떠올려지실 거예요. 추출 비율은 줄여가는 쪽으로, 첫 강의에 명확하고 임팩트 있는 커피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기준적으로 가져가는 레시피의 비율이 1대 15다 라고 하면 레시피를 조금 더 곱게 하는 쪽으로 레시피를 잡아보고 싶다 라고 하면 추출 비율은 조금 더 줄여가는 게 더 좋겠죠. 왜 줄여야 할까요? 추출 비율을 늘리면 늘릴수록 뭘 더 활용하게 되죠? 물이죠. 근데 더 넓어진 표면적을 활용하게 되는데 더 많은 물들을 활용하게 되면 우리가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맛들이 더 많이 추출돼서 컵 안쪽으로 담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어진 표면적 안에서 내가 마음에 드는 성분들만 추출하려면 이 물의 양이 조금 더 줄어들어도 괜찮은 거죠. 줄어들을수록 더 농축된 성분들이 컵 안쪽으로 담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커피가 너무 진해지는 거 아닌가요? 진함의 문제가 생기겠죠. 농도가 너무 진한 커피가 추출될 수도 있잖아요. 추출 비율도 줄여놨고 분쇄도도 고우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첫 번째로 추출 비율이니까 추출에 물을 사용하지 않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추출 비율을 예를 들어서 1대 14로 줄였어요. 그러면 이것만큼 진해졌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1의 비율을 줄였잖아요. 20에 300을 사용했는데 1의 비율을 줄여서 280을 추출했단 말이죠. 진해진 것만큼 20을 뺐잖아요. 추출에 사용을 안 했으니까 추출된 결과물에 20g을 채워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드리퍼에 물을 붓지 않고 컵에 물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고온 분쇄도에서 나올 수 있는 긍정적인 맛들과 내가 마셨을 때 이 진함이 해결된 커피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대 13으로 줄였다 라고 하면 40g을 이렇게 넣어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이패스의 원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바이패스를 너무 많이 하게 되면 그만큼 물의 비중이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커피 맛의 여운이나 아니면 지속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추출 비율을 너무 줄이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우리는 곱게 해서 더 긍정적으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쉽게 떠올리시면 아이스 레시피를 연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스 레시피대로 내려서 뭐 뜨거운 물을 타면 한 레시피가 되고 얼음을 넣으면 이제 아이스 레시피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생각을 해보면 분쇄도를 곱게 가져가는 전제 조건에 아이스 레시피도 이렇게 해볼 수 있겠네 라는 걸 여러분들은 이제 캐치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근데 아이스 레시피는 분쇄도를 곱게 하지 않아도 뭐 다르게 더 진하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하지만 분쇄도를 곱게 가져가는 전제 조건에선 아이스 레시피도 한번 떠올려 볼 수 있다. 그리고 바이패스를 활용할 수 있다.
그래서 분쇄도를 곱게 가져갔을 때 추출 비율은 줄여가는 쪽으로 해야 뒤쪽에서 나올 수 있는 요 그래프 기억나시죠? 제가 그래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추출 비율을 이렇게 쭉 늘려놨는데 분쇄도도 곱게 한다 라고 하면 이쪽 성분들이 조금 더 빠르게 촉진돼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출 비율을 이렇게 줄이는 거죠. 이렇게 앞쪽으로 줄여가면 리스크를 더 더는 쪽이 되는 거죠. 얘네들은 충분히 뽑아내는 쪽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정리하면 추출 비율은 줄여가는 쪽이 훨씬 더 레시피를 잡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유리한 방법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추출 비율은 줄여가는 쪽으로 우리는 정했어요. 분쇄도를 곱게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추출 비율은 줄여가는 쪽이 조금 더 유리하다. 근데 번외의 얘기를 이쪽에서 조금 해볼 거예요. 자, 전제 조건은 단순하게 분쇄도를 곱게 할 때는 추출 비율을 조금 더 곱게 가져가는 게 좋다. 근데 분쇄도를 곱게 하고 싶지만 난 추출 비율을 줄이고 싶지 않다 라고 할 때는 여기에서의 첫 번째 선택지가 발생이 됩니다. 바로 물온도죠. 물온도랑 분쇄도는 약간 상반된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뭐지? 뭐가 상반된다라는 거지? 약간 상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상반된 보다는 상성을 보시면 좋은데, 물온도가 높아질 때는 분쇄도는 굵어져야 됩니다. 근데 분쇄도가 고와질 때는 물온도가 낮춰져야 돼요. 왜 그러냐? 농도와 성분의 추출 속도가 빨라지죠. 촉진되죠. 뒤쪽에서 우리가 부정적으로 느낄 수 있는 맛들의 성분들이 좀 촉진돼서 높아지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물온도까지 높다 라고 하면 과다 추출이 되겠죠. 그러면 분쇄도를 나는 곱게 가져가고 싶어 라고 하면 물온도를 낮춰가는 방향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드는 데 있어서 더 유리한 방향이 되게 됩니다. 물온도의 역할을 제가 기초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렸죠. 물온도가 높아질수록 이 물속 안에 있는 성분들의 결합력이 되게 빨라지게 됩니다. 물속 안에 있는 커피 성분들과 녹여진 커피 성분들과 미네랄들의 결합력이 상승하게 됩니다. 근데 또 한 가지가 있죠. 물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어떻죠? 100도씨로 끓으면 기체가 돼서 증발하죠. 근데 물온도가 떨어지면 마이너스가 됐을 때 이렇게 얼음처럼 결정화가 됩니다. 그렇다라는 건 응집된다, 조금 더 운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느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약간 천천히 물이 이동하게 되겠죠. 물 입자들의 활동성이 떨어지게 된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분쇄도 때문에 성분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빠져나오고 농도를 조금 더 높여가는 걸 이렇게 반감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분쇄도를 조금 더 곱게 가져가는 쪽으로 했을 때 물온도를 유지하는 것도 나쁜 선택이 되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안 좋은 맛들이 조금 더 많이 빠져나오고 있다 라고 하면 물온도를 낮춰가는 방향으로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쇄도를 조금 더 곱게 해서 나는 추출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기본적인 물온도를 떨어뜨려서 가져가는 게 좋겠지만, 어떻게 좀 기준을 잡고 가면 좋을까에 대한 부분이 조금 애매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 번 더 짚어드리고 갈게요. 자, 기본적으로 떨어뜨려야 될 수도 있겠다라는 건 누구든 생각할 수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분쇄도를 그러면 얼만큼 더 곱게 쓰고 싶은가에 대해서 조금 사람들마다의 편차가 있을 거잖아요. 내가 기존에 사용하던 분쇄도가 요만큼이다, 뭐 예를 들어서 수치가 10이다 라고 하면 난 9 정도로 바꿔볼래, 아니면
9.5로 바꿔볼래? 라고 되게 미세하게 어떻게 보면 조정이 된 거죠. 요 정도라면 1도에서 2도만 낮춰도 충분히 좋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6이나 뭐 3 이렇게 극단적으로 낮아진다 라고 하면 거기에 맞춰서 5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도를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육안으로도 훨씬 곱게 사용하고 있죠. 이쪽에서는 5도 정도를 낮추는 게 좋을 것 같고, 이쪽에서는 한 10도까지도 낮춰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무조건적으로 가는 건 아니고, 기존에 사용하던 레시피에서 이렇게 변화했을 때는 이 정도까지 낮춰볼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추출 방법이 달라진다 라고 하면 조금 더 달라져야 되는 부분이 생길 겁니다. 그게 뭐냐 라고 하면 이제 이쪽 부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물 온도까지만 보면 기본적으로 낮춰가는 방향으로 정리할 수 있겠죠. 근데 전제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 시간, 푸어링 이렇게 써놨죠. 예를 들어서 분쇄도를 곱게 해서 추출 비율을 줄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분쇄도까지 더 곱게 했어요. 근데 나는 물 온도를 그렇게 낮추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변화를 주면 됩니다. 우리가 첫 강의에서 기본적으로 가져갔던 뭐 T라이크나 명확하게 내리는 레시피를 했을 때 나눠 부었죠. 나눠 붓지 않고 한 번만 부어서 추출을 한다면 물 온도를 낮출 필요가 없겠죠. 낮추지 않아도 먹을 만한 커피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분들을 끄집어내는 걸 한 번에 효율적으로 해내려면 물 온도를 너무 낮추면 좋은 결과물이 안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한 번에 추출될 때 고온 분쇄도에서 원활하게 추출이 되려고 하면 기존 물 온도를 유지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더하고 빼고의 밸런스 게임인 거죠. 그래서 곱게도 하고 추출 비율도 안 줄이고 나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겠다 하면 여기에서 변화를 주시면 되는 겁니다. 한 번만 붓게 되면 시간이 짧아지겠죠. 나눠 부으면 나눠 부을수록 붓고 기다리고 하는 것 때문에 전체적인 시간이 훨씬 더 길어지게 되면서 과다 추출이 일어나는 건데, 나눠 붓지 않고 한 번만 부어서 추출하게 되면 시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추출 비율도 줄이지 않고 물 온도도 떨어뜨리지 않아도 먹을 만한 커피가 추출되는 그런 결과물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상관관계가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여기에서 빼고 했으면 나눠 붓기는 그대로 가야겠지만 여기에서 유지하는 상태로 했을 때 이쪽에서는 빼줘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시간과 푸어링 한번 얘기해 볼까요? 분쇄도가 고와졌고 표면적이 이렇게 더 넓어졌어요. 그러면 커피 성분들이 더 원활하게 쭉쭉쭉 빠져나오겠죠. 그러면 여기에서 앞서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다시피 만약에 이 큰 덩어리에서 3분 동안 추출해야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4등분을 했을 때는 아마 1분 반 정도면 원하는 성분들이 비슷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갈래로 더 추출이 더 원활하게 일어나게 만들어 놨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분들이 더 짧은 거리에 도달해서 성분들을 빼내고 떨어질 수 있는 환경 조건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시간은 줄이는 방향으로 가야겠죠. 여기도 낮추고 여기도 낮추고. 어떻게 보면 메커니즘이 되게 쉽게 처음에 설정이 되는 것 같아요. 단 한 가지씩 적용했을 때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가지 다 유지하고 얘만 뺐죠. 그러면 얘도 유지하고 얘만 빼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 가지씩 적용을 하겠지만 두 가지가 붙기 시작하면 한 가지는 무조건 빼줘야 된다. 더 빼주거나 좀 극단적인 방향으로 움직여줘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추출 비율과 물 온도를 유지했을 때 푸어링을 3번 붓던 걸 한 번으로 극단적으로 줄였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얘네 두 개를 유지한다 라고 했을 때 추출 비율을 더 극단적으로 줄여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라는 거죠. 줄여가는 쪽이었잖아요. 1대 10으로 줄일 수 있겠죠. 근데 얘네 두 개를 유지하겠어 라고 내가 생각을 했다 라고 하면 1대 5까지 또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분쇄도를 곱게 사용하고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보면은 시간은 짧아져야 된다. 근데 여기에서 생각해 보면 분쇄도가 고와졌는데 추출 시간 느려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죠. 그쵸? 분쇄도가 고와졌기 때문에 물 빠짐의 시간이 더 느려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푸어링을 다른 방향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은 줄여간다. 시간을 어떻게 줄일 거냐? 첫 번째 얘기했죠. 나눠붓기 횟수를 줄여야겠죠. 그래야 물을 붓고 빠지는 시간 기다렸다 다시 물을 붓고 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나눠붓기 횟수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물줄기의 힘도 줄여줘야 됩니다. 물줄기는 자, 나눠붓기 횟수를 줄였고 물줄기는 이렇게 물을 붓는 건 이렇게 저어주는 효과를 나타내죠. 그래서 저어주게 되면 더 강한 힘으로 젓게 된다 라고 하면 안쪽에 있던 밀입자들이 더 필터 안쪽으로 더 달라붙는 현상이 생겨지게 되겠죠. 그러면 추출 시간이 더 느려지고 더 과다 추출로 바뀌겠죠. 저어주는 힘이 강해지면 고온 입자인데 성분이 더 빠르게 빠져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밀입자들이 필터를 막게 되면서 추출 시간이 더 느려지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굵고 빠른 물줄기를 사용하는 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다. 굵고 빠르게 부어주면 물이 빠르게 빠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은 쪽으로 바뀔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굵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천천히 돌려주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좀 빠르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조금이라도 더 가늘게 물줄기를 사용하는 게 맞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가장 추천하고 싶은 건 첫 번째로는 가느다란 물줄기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느다란 물줄기도 너무 다크로스팅 내릴 때처럼 이렇게 너무 가는 물줄기보다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가는 물줄기를 사용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굵은 물줄기를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빠르게 돌리면 옆쪽으로 이제 이렇게 미는 힘이 강해지기 때문에 미분들이 입자들을 더 막는다라고 했죠. 입자들이 필터 타공을 더 막을 수 있기 때문에 더 추출 시간이 느려질 수 있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붙는 미분을 줄이기 위해서는 돌리는 속도를 조금 더 줄여서 하는 것이 더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더 좋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물줄기는 천천히 너무 입자들을 자극하지 않고 추출하는 게 핵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분에 의해서 느려지는 속도를 좀 커버할 수가 있는 거죠. 나눠붓기 횟수도 줄이고 결론적으로는 시간을 줄이면서 에너지도 줄여서 과다 추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분쇄도를 더 곱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추출 비율을 줄여간다. 그 다음에는 물 온도를 조금 더 낮춰서 사용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시간을 줄여야 되는데 시간을 어떻게 줄일 거냐? 나눠붓기를
횟수를 줄이는 거죠. 그리고 물줄기도 조금 천천히 부어주는 게 더 좋은 결과물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분쇄도를 굵게 사용했을 때 어떤 부분들을 좀 바꿔야 될지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